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헤럴드 경제 서인주 부장입니다. 오늘 7월 17일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 소식을 전해주는 채널입니다. 취재 기자다 보니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있는 대로 가급적 날 것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광주 전남 부동산 관련된 이슈들 여러 건들이 있었는데 오늘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그 이야기들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남양건설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간 이 남양건설에 대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건설 지금 운영하신 대표님이 마찬호 대표님인데 엊그저께 이제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함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시죠.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자, 남양건설은 이제 광주 전남에서 이 도급 순위가 27위, 전국 건설사 중에서 도급 순위 27위, 그러니까 광주 전남 1등 건설사 위상을 가졌던 회사입니다. 이 마형렬 회장님께서는 광주 상공회의소 회장을 역임하셨죠. 그러니까 지역에서는 가장 좀 건실한 회사로서 입지를 다졌던 곳입니다. 지금도 보면 남양 휴튼 이 브랜드가 이 봉선동 그리고 광주 이제 몇 곳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가 상당한 성공을 했었죠. 그래서 주목받는 아파트로 진행됐는데 이 회사가 10여 년 전에 2008년도쯤 될 겁니다. 그때 제 기억으로는 천안 그쪽에 굉장히 큰 사업, 이 수천억대 되는 사업들, PF 사업들 이렇게 진행을 했었습니다. 결국에 PF 대출이라는 게 처음 시작하는 그 PF 대출 있죠. 이 PF 대출을 하고 인허가 과정을 이렇게 지나치면서 브릿지 대출 하다가 이제 본 PF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제 대출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삐그덕 된 거죠. 그렇게 안 돼가지고 1차 법정 관리가 나왔습니다. 당시로서 이제 법정 관리 들어가면서 한 1,000억대 정도 되는 이제 채무가 발생하는 것들을 이제 하나씩 풀어 나가면서 이제 시행하는 사업들. 시행이라는 게 이제 성공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실패하면 또 이렇게 위험한 리스크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남양건설에서 한 번 이제 아픔을 딛고 그 뒤부터는 시행 대신에 이 도급 사업만 했던 거죠. 이 도급 사업, 이게 시공만 한 겁니다. 시공하고 최근 들어서는 이제 관공서 사업들, 공공기관 사업들입니다. 남양건설 업력이 한 40년 가까이 되다 보니까 건설, 건축, 이 토목 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레퍼런스, 기술력, 이 전문성이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매해 한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이제 그 사업들, 광급공사 사업들을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그러니까 뭐, 우크라이나 뭐 전쟁이 일어나고, 2, 3년 사이에 공사를 맡았던 광급공사 현장들, 한 2천억, 뭐, 이렇게 되는 그 큰 현장들을 턴키 방식으로 운영을 했던 겁니다. 이제 지자체에서 발주했던 사업을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맡아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이 기관이라는 게 보통 2년, 3년, 한 5년 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이 공사비가 이제 꽁충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남양건설 관련해서 이제 관련된 문제도 좀 취재를 하니까 이 관련한 경영실장님 직접 오셔서 같이 커피 나누면서 하셨던 이야기들 그 말씀 들어보면 좀 수긍이 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법정 관리가 들어간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이 법정 관리 재개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이 신문 기일을 하는 거죠, 판사가. 마찬호 대표를 불러놓고 지난 과정에 대한 소명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책임 문제들 이런 것들에 지휘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그 빚을 사실 다 채무를 못 갚은 상황에서 또다시 법정 관리가 들어가게 되니까 판사 입장이라든가 여론도 조금 싸늘하게 될 수가 있죠. 근데 이제 본질을 좀 살펴보니까 재무팀 이제 이야기를 듣고 제가 질문을 계속했었는데 그 질문 속에 이제 답변은 예, 그 도급, 그 공공기관 사업을 진행하면서 예를 들어서 100억짜리 사업을 받아서 계약을 쭉 해 나가는데 그렇게 해서 정상적으로 갔었으면 어느 정도 수익도 나고 이렇게 순조롭게 진행이 됐을 건데 이 사업이 중간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밑에서 협력사들 해줄 돈들은 올린 인상분을 바로바로 줘야 되고 또 위에서 시공사죠. 뭐 지자체에서는 그 비용을 받을 수가 없는 상황. 요거 이제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게 다 부채. 채무로 이어지게 됐다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창원에서 하는 사업들, 그 일부 그 사업들이 이제 뭐 미분양도 있고 여러 가지 현장에서 공사비 인상, 이제 그 리스크가 이제 발생해서 그 현장들이 이제 조금 이제 정체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결국에는 이제 돈을 제대로 못 갚고 채무가 늘어나면서 사업성이 악화되었다는 겁니다. 제가 알고 있는 현장 직접 가봐도 남구의 봉선동, 그 남양 휴튼 봉선동 또 제 고향이
담양에 또 지역주택조합 사업도 있는데 거기서도 좀 대금이 한 100억 이상 이렇게 대금이 수독되니까 이 돈맥 경화가 나타나면서 결국에는 법정 관리 이제 안 되면 이제 그 피해자들이 생기는 게 이 협력업체들, 이 채권, 이 채무 이런 것도 이제 못 갚은데 여기서 이제 청산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냥 아무것도 못 받고 다 끝나니까 이제 피해가 더 크게 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기업 회생이 받아들이게 된다면 그 채무하는 절차라든가 과정들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마찬호 대표가 이제 그 법원 출입 기자들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이제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유줄 이제 불 켰겠죠. 한 40년 동안 된 그 회사 나름대로 이제 그 평가들 좀 들어보면 남양건설을 좀 건실하게 이제 운영을 했다. 물론 이제 그 호불호가 좀 나뉠 수 있겠죠. 근데 전체적인 평가 이제 건설사들 많잖아요. 근데 H건설도 있고 하는데 그런 데는 뭐 손가락질 하는 데가 있는데 그래도 남양건설은 비교적 건실하게 했다라는 게 지금 솔직한 평입니다. 직원들이 한 350명 정도 되는데 이제 지금 뭐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것 같아요. 뭉쳐가지고 이걸 이제 회생하자, 회생해서 돌파구를 마련해 보자라고 해서 좀 사람이 만나면 좀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재무팀장님 또 마찬가지로 대표 이 방송을 보실 건데 좀 제가 듣기에는 진짜 좀 그런 의지를 좀 느꼈습니다. 이게 뭐 진짜로 그런 게 좀 느껴서 제기를 해야 되는데 또 그렇다고 무작정 이렇게 밀어주는 방식은 또 안 되잖아요. 이 도덕적 불가증 이거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회생 방법이 무엇이냐 어떻게 이거를 회생해서 지역사회 피해를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질문을 던졌더니 또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일단 그 마 대표께서는 대한건설협회 전남도회 회장을 해서 그 공제조합이라고 있어요. 공제조합 통해서 이제 부족한 현금 재원들을 확보해 나가겠다. 그래서 협력업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 그리고 공사 포기, 공사 중단, 이게 한 8개 정도 현장은 이제 어떻게 보면 손가락을 자르는 겁니다. 팔을 잘라서 더 큰 피해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앞으로 계획은 이 사업장 중에서 이제 공공기관 철저히 안정성 검증된 상태 그리고 뭐 토목이라든가 기술, 공공사업 위주로 사업을 재편해서 진행을 하겠다. 결국에는 이제 체질 개선을 하겠다는 소리겠죠. 그래서 이제 좀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이 지역 기업들 결국에는 기업들이 하나씩 없어지고 사라지면 일자리 문제, 특히나 건설이라든가 이 부분이 이제 위축되면 내수, 특히 자영업, 이 돈이 좀 안 돌아가서 힘든 상황이 될 건데 아무튼 좀 이제 회생할지 안 할지는 어떻게 모르겠지만 기업 하나가 없어졌을 때 그 후폭풍은 더 클 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이 가능하다면 철저하게 이제 그 피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점 중에서 이제 오늘 하나 이상적이었던 것들은 이 현장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그 지역 주택조합이라든가 시공하고 있는 현장인데 여기 이제 돈을 이제 받으면은 남양건설에서 들어가면은 그 돈들이 좀 제대로 이제 협력업체들이 안 내려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직접 이 자금을 집행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다이렉트로 협력업체들 지원해주는 그런 것들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 준공에 대한 그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이 지금 이제 다시 재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뭐 성실하게 이제 부채를 상환하고, 이제 돈을 갚아 나가겠다. 이제 뭐 법정에서 하는 말이 그건데, 실제로 이제 그렇게 이제 될지는 이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대로 청산이 되면 이제 더 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 이제 그런 우려가 커지는 거고, 채권자 이익을 결국에는 훼손시키지 않은 방향에서 이제 좀 이제 허리띠를 좀 절라매고, 이제 아픔이 이제 2번의 아픔이 있었으니까 좀 그거를 좀 회상해가지고 좀 나가야 하겠다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시민들도 이제 불안하지 않게끔 남양건설이 가져왔었던 이 광주 전남 1등 건설사의 그 위험들 좀 지켜 나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지금은 좀 한번 지켜보시죠. 지켜보시고 어떤 좋은 좀 결과들 좀 피해 없고 한 단계 좀 나아갈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수에게도 권하지 않는다. 지역주택조합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 한번 계약을 하고 사인을 하면은 빠져나오기가 힘듭니다. 어제 그제 많은 분들 구독자님들 연락 많이 오세요. 지금 많이 와서 하는데 지금 현장이 그렇게 많아요. 광주에 지역주택조합 한 60개 정도 됩니다. 지금 웬만한 동네는 하나씩 다 지역주택조합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서면은 너무 이제 싼 가격, 아파트 가격 뭐 2억대, 3억대 막 그런 가격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너무 싼 가격은 사실 지켜지기 힘든, 현혹되기 쉬운,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이거 좀 위험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같이 지역 건설, 부동산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너무 싼 거는 일단 색안경 끼고 봐야 된다. 그리고 가급적 조심해야 되고 실제로 지역주택조합 가서
하려고 하면 토지 확보가 얼마나 돼 있느냐, 그 돈 얼마큼 들어와 있느냐, 뭐 상가라든가 이거 판매했을 때 미분양 떠안게 될 수 있는 그런 불이익들, 추가 분담금 어떻게 될지 이런 부분도 다 계산기 두드려보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고 그렇게 이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모르면은 지금은 하지 않는 게 맞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뭐 지역주택조합 가입해서 사인하시고 자서하고 신용대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분들 많은 분들이 지금 좀 고민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게 공무원들도 많고 또 엊그제는 이제 경찰분들도 이렇게 와서 이제 그런 이제 걱정들, 우려를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정 지금은 이제 어디라고 말을 안 하겠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고 있다면 꼼꼼하게 고민하고 또 생각하고 검토하고 그런 다음에도 늦지 않는다라는 말들을 꼭 전해드립니다. 참 자세한 이야기들은 또 현장도 들어보고 좀 더 취재를 좀 보완해서 함께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자, 이번 소식도 지역주택조합 소식입니다. 여기 어디냐면 광주 이제 지산동이라고 있습니다. 지산동은 그 무등산 쪽 가까운 곳이고, 이 법원, 검찰청이 있던 곳입니다. 여기 좀 오래된 주택들이 많이 있고, 좀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구도심의 전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곳인데요. 이곳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이 광주 지역주택조합, 이 지산 지역주택조합, 요게 이제 이중 분양을 한 겁니다. 이중 분양. 사기를 친 거죠. 이게 사기를 누가 쳤냐? 사업자, 그리고 조합. 분양 대행사 조합장이 서로 이렇게 짝짝꿍을 해가지고 이중으로 한 집을 2개로 막 계약해가지고 무려 125명에게 81억 원 상당의 편취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사기를 했다는 소리입니다. 이중 계약. 그래서 이제 그 법원에서 어제 이제 결과가 나왔어요. 광주지법에서 아파트 분양업자 사기친 사람, 이중 분양했던 사람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업체 직원, 분양 대행사 직원이죠. 이런 사람들 3명에게는 1년 6개월, 그리고 4년의 실형 중에 땅땅땅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이 조합원 모집을 대행해주는 업무 대행사, 분양 광고 대행 홍보해주고 OS 요원도 있고 그러잖아요. 이런 직원들하고 추진위원장이 서로 이제 짬짬이 결탁을 해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런 과정들 계속 펼쳐왔다는 겁니다. 신탁 회사 계좌가 아닌 조합 추진위 계좌로 돈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계약금 가지고 수수료를 서로 챙겼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지산동 지역주택조합 이 조합장을 포함해서 이쪽 조합에 관련된 사람들이 알고도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상황이죠. 타 지역주택조합 업무 대행사 이쪽이 또 관여를 해가지고 부당이익 3천만 원 정도 올렸습니다. 결국에는 이게 진짜 믿을 놈 하나도 없다. 이 조합장 또 아파트는 또 비싸게 팔았네. 이 비싸게 팔아가지고 이 자기의 지위를 이용해가지고 불법으로 편취했다. 이게 뭐 지금 냉정하게 지금 법원에서는 판단한 게 이제 징역형, 결국에 이제 감옥을 가게 되는 상황 나타났습니다. 지역주택조합 광주는 좀 성공한 사례가 좀 있었는데 조금 보면 진짜 이렇게 불안한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잘 보고 신중하게 괜찮은 데는 공부는 내가 해야 돼요. 다 알아야 돼요. 이 큰 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아파트 한 채 몇 억이야 지금. 뭐 한 5억 가까이 큰 돈이 들어가잖아요. 5억, 6억, 7억, 10억 뭐 그런 돈 있으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진짜 스마트폰 하나 산데도 정말 신중하게, 라면 하나 샀는데도 정말 이것저것 골라보고 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재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니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사이트를 키워야 됩니다. 모르면 물어보고 배우고 익히고. 그래서 저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방송하면서 공부도 하고 현장 가면서 배우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저께 저녁 자리가 이제 광주에서 가장 큰 기업, 광주에서 가장 큰 기업, 대기업이 광주는 많지 않아요. 거의 뭐 소비도시다 보니까 이 대기업 눈여겨 찾아보려고 해도 몇 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아자동차, 그리고 광주 글로벌 모터스, GGM이라고 하는데 요거 이제 이 자동차로 광주가 먹고 사는 자동차 도시가 된 거죠. 기아차가 어제 이제 여쭤봤더니 여기 매출이 14조, 기아차 매출 14조입니다. 광주에서. 이 협력업체들 이렇게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아 자동차 또 협력업체 자동차 산업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됐습니다. 이런 기업 하나가 사라졌다, 없어졌다. 실제로 삼성전자가 광주를 대표하는 기업이었는데 이게 이제 베트남이라든가 멕시코로 다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전 쪽 산업들이 확 줄어버렸죠. 다른 쪽으로 이전하고 지역의 생산성, 일자리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대기업 유치라든가 기업들을 많이 키워나가는 정책적인 지원, 행재정적 그런 도움들이 좀 필요합니다.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 광주 글로벌 모터스에서 이제 캐스퍼 있잖아요. 캐스퍼 전기차를 생산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생산해서 양산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 올해 21,500대 만들어서 수출을 하려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한 600명, 7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그 DGM 캐스퍼 처음에 양산할 때 현장 취재를 갔습니다. 벌써 시간이 3년 정도 지났는데 이제 전기차 이 앞으로 트렌드 흐름들이 이제 전기차로 가니까 요거 이제 현대차에서 신경을 써가지고 이 시스템을 가기로 합니다. 그럼 요거 이제 딱 도입돼서 잘 팔려야죠. 잘 팔리고 또 광주 사람도 캐스퍼 좀 사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의 청년들, 우리 후배들이 일자리 하나라도 만들어주고 그 청년들 지역에서 돈도 벌고 결혼도 하고 소비도 하고 애도 낳고 그래야지 광주가 계속 돌아갈 것 같고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이라든가 경제, 이 아파트도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서 좀 이렇게 우상향하는 안정적인 우상향으로 건전한 좀 탄탄한 지역 경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이 듭니다. 빅그린 산단이 잘 되면 일단 뭐 한평, 선운지구, 또 송정역 여기 최근에 지금 보니까 스타필드 어둥산 황룡역 아닌데 어둥산의 스타필드가 중도금 토지 계약 그 돈을 냈더라고요. 그러면 광주가 복합 쇼핑몰 이 3개 확정돼서 갈 것 같습니다. 뭐 강단점이 있겠지만 없는 것보다 지금 있는 거를 환영합니다. 어쨌든 일자리 생기고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오고 관광으로 광주가 좀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만들어졌다는 점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냅니다. 자, 오늘도 이제 긴 하루 보냈고 여러분도 각각의 현장에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듣고 정리한 이야기 가감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으니까 여러분 좀 참고하시고 광주의 경제, 부동산, 아파트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성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